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과대학 합격생 스펙 3부 세 번째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부와 2부 진행했죠.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시간에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형, 올해는 이제 면접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합격한 학생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면접형으로 합격한 학생, 이 세 명의 합격 사례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1부와 2부에서 동영상 촬영했었던 부분들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대를 만약에 지원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 어디 가서 이제 입시 설명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이 그냥 대학의 모집 요강이나 일반적인 내용들, 부모님들이 흔히 말하면 나도 다 아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와 그 학생이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썼고 어디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런 내용들의 구체적인 이러한 것들을 보시다 보면,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자녀분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이나 내신 성적이나 또는 활동의 우수성 또는 수상 경력, 이런 걸 기반으로 했었을 때 실제 어느 대학교에 원서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아실 수 있고, 두 번째, 나와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어느 쪽으로 원서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원서 동향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출신 고등학교에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만 원하는 의대를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을 잡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을 제 생각으로는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면을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대학별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합격의 사례들을 서로 비교 분석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력과 학업의 우수성, 그 다음에 출신 고등학교의 프로파일과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부를 진행을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부, 2부, 3부, 4부 쭉 이어가면서 사례들을 계속해서 이제 제가 유튜브로 올릴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추합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결국 합격의 사례 분석, 그 다음에 원서 지원의 방향성, 그리고 어떻게 해서 기회를 노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 먼저 두 명의 합격 사례를 말씀을 드려요. 자, 한 명은 서울의 4사고, 두 명은 전북의 일반계 학생인데, 이 두 명의 학생이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의예과에 동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지난번에도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한양대학교를 자꾸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의 특징이 뭐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가 대학의 레벨에서도 약간 의대 중에서 상위 중간 레벨에 속하다 보니까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도 지원하게 되고, 서울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도 지원하고,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이나 과학고 학생들도 같이 지원하는, 지원 학생들의 폭이 넓어요. 그렇죠. 범위가. 그런 학생들이 다양하게 지원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은 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합격 사례가 제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이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양대 의대 가려면 내신 몇 등급이어야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오늘 전화 오신 분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몇 등급이면 한양대 의대 가냐? 근데 사실은 한양대 의대가 몇 등급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한양대 의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학교 프로파일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유형이 우리가 나누면, 첫 번째는 학교가 그냥 지방의 일반고가 있겠죠. 일반고가 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서울 지역에 있는 대도시, 도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자사고라든가 아니면 뭐 강남권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진학률이 높은 권의 학교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특목고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뭐 다섯 번째로 가면 뭐 과학고가 있다든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교의 프로파일에 따라서 한양대에 붙을 수 있는 성적대가 다른 거죠. 두 명의 학생을 보면, 이 학생은 서울의 자사고, 내신 성적 얼마? 내신 성적이 1.17 등급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전북의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내신 등급 1.02 등급을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은 내신 등급이 1.02로 합격을 했고, 서울 지역에 있는 자사고 학생은 1.17 등급으로 합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합격 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학생의 다니고 있는 학교에
학업적 배경을 고려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반드시 고려가 되어지는데 또 이런 부분들이 뭐 부모님들이 또 많이 문제제기하는 것처럼 고교관의 등급이라는 게 있냐 없냐 막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그것 때문에 일부 부모님들이 예전에 이제 대학을 소송으로 건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그 입시 요강 자체를 약간 애매하게 요강을 만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수시라는 것은 내가 원서를 지원을 할 수 있으나 대학 측에서 너가 불합격한 이유를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한양대학교의 모집 요강도 보면 한양대학교의 모집 요강이 학생부 종합평가 100인데 이 종합평가가 학업 역량 50에 인성 및 잠재력 50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인성과 잠재력, 부모님이 보니까 우리 애는 참 인성 좋아. 얘는 50점이야. 이런 인성이 아니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가 사실 되게 애매하거든요. 학업 역량 50과 인성의 잠재력 50이라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평가한다는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학 측에다 전화할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럼 대학에서 얘기할 때는 교과와 비교과를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붙고 떨어지는 학생들의 사례를 보면 결국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고등학교의 결국 학업적 역량에 따라서 대학에서 판단하는 내신 성적의 기준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원서를 쓸 때는 항상 그거죠. 대학 측에다가 의견을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일부 부모님들은 어느 대학교의 모집 요강에 봤더니 교과 100%라고 하더라. 교과 100%. 그런데 우리 애는 내신 성적이 1.02인데 떨어졌어. 그런데 옆에는 봤더니 1.03인데 붙었어. 대학 측에 전화해서 아니 왜 1.02인데 우리 애는 떨어지고 1.03은 붙었냐. 이렇게 따지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학생부 교과라 하더라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과 성적은 내신 성적은 우리나라 전체에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가 절대 될 수 없다. 왜? 고등학교의 인원이 150명인 학교와 400명인 학교가 같은 학교일 수 없고 서울대 진학률이 1년에 한 명도 못 보내는 학교하고 1년에 20명을 보내는 학교가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과 성적 100%라 하더라도 교과 성적 외에 활동의 우수성이나 수상 경력과 같은 지표들이 같이 동반되어져야만 우수성이 입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한양대에 합격한 학생 2명의 합격의 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 학생은 서울의 자사고 내신 성적 1.17, 이 학생은 전북의 일반기 고등학교 1.02. 그리고 이 학교는 자사고지만 2018년도 서울대 합격생이 수시에서 2명, 정시에서 3명이니까 결국 3명. 그러니까 서울의 자사고라 하더라도 진학률 자체는 별로 높지 않은 학교예요. 하지만 자사고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입시에서는 활동의 우수성이 좀 더 강조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전북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내신 성적이 1.0인데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 학교는 서울대학교 합격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이 서울대 합격생의 사례를 여기다 밑에다가 설명을 넣어놓은 이유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 고등학교와 어떤 유사성이 있느냐. 나는 봤더니 나는 지금 경북에 있는 고등학교야. 근데 얘도 전북의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나는 경상북도야.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우리 학교 진학률이 봤더니 얘하고 비슷해. 우리 학교도 서울대를 뭐 1년에 한 명을 가거나 못 가나 그래. 그럼 유사성이 있잖아요. 그럼 얘 성적이 요 정도 되어지고 요 정도에서 이런 대학을 붙는다? 그럼 나도 그 정도 성적이 되어야 붙을 수 있다. 이런 관계를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참고하시기 위해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두 학생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교내 활동의 우수성이 보이죠. 위에 있는 학생은 1학년 학년장, 2학년 총학생회장을 했고 밑에 있는 학생도 학생이 임원 활동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리더십이나 봉사라고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리더십이나 봉사가. 그런데 리더십이나 봉사 활동이 없으면 어떻게 보여지냐면 학생이 그냥 본인의 출세, 돈 잘 벌겠다고 그냥 내신 공부 열심히 하고 의대 가려고 하고 그런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학생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학생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또는 21세기 인재상에 맞는 결국 본인의 학업적인 역량 뿐만 아니라 주의,
또는 학교 친구들에 대한 배려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 활동이라는 게 임명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많이 하실 필요는 별로 없어요. 두 번째, 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교내에서 진행하는 과학 동아리 회장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학생들 보면 마찬가지로 이 동아리 활동들, 과학 실험 동아리 활동, 심화 학술 동아리 활동들을 진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심화 학습 과정을 진행을 한 거고, 동아리 활동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동아리 활동 중에서 동아리 회장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반장 한 10번 하는 것보다 동아리 회장 한 번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아리 활동 회장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거나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질 때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1학년인 학생들은 2학년 때 반드시 동아리 회장 할 수 있도록 지금서부터 동아리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두 학생이 또 마찬가지로 이 학생은 교내 수학, 과학, 경시대회 금상 받았고 교내 RN에 대해서 금상을 받았어요. 이태 학생 보면 교내 소논문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교내 경시대회 수학, 화학, 생명과학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학생 다 수상 경력이 우수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학생의 공통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내신 성적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리더십 관련된 활동, 그 다음에 수상 경력, 그 다음에 심화 학습 과정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요 학생, 서울의 자사고 내신 성적이 1.17등급인 학생은 한양대 맞고 다른 학교는 어디를 원서를 썼고 다른 학교는 어떻게 됐을까?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지금 한양대에 원서를 썼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인제대학교 학생부 교과의회, 아주대 에이스, 가천대교 총 6개의 원서를 썼어요. 원서를 썼는데 붙은 학교는 한양대학교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 합격을 했죠. 나머지 합격해 불합격한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때문에 다 불합격을 했다고 봐야 돼요. 지금 보시면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도 1차 합격을 했지만 결국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불합격했는데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4개의 영역 등급 합이 5예요.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는 4개의 영역 등급 합이 5예요. 여기도.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는 3개의 영역 합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3개의 영역 각 1등급이나 4개의 영역 합 5나 사실 비슷한 정도의 높은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충족 비율이 몇 퍼센트 된다? 약 25에서 35% 정도 충족 비율이 되기 때문에 결국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못해서 불합격하는 사례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서울의 자사고 내신이 1.17등급이겠지만 가장 커다란 이 학생의 단점은 뭐였었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미충족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한양대학교하고 인제대학교는 합격을 했지만 불합격한 거고 서울대학교는 내신 성적도 사실은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직윤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뭐 1.17이라서 서울대 직윤은 꼭 떨어진다고 볼 수 없지만 대부분 뭐 1.0 얼마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내신 성적 위주라기보다는 내신 성적 외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활동이라든가 참신성이라든가 우수성이라든가 뭐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내신 성적 때문에 꼭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서울대는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점은 전년도는 서류 면접 100였지만 올해는 서류 평가 70에 면접 30% 이렇게 반영하는 거로 이 반영 비율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학의 모집 요강을 자꾸 믿으시면 안 돼요. 대학의 모집 요강을 믿지 말라는 얘기는 대학을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학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많은 학생이 대학에 원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목적이 양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고교권의 등급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평등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약간 불평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대학이 실제 합격한 학생들과 불합격 학생들의 성적을 다 통보를 해버리면 입시는 그냥 박살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시 요강이 서류평가 70에 면접이 30이라고 하면 도대체 내가 서류가 부족해서 떨어진 건지 면접이 부족해서 떨어진 건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통보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내가 대학에서 전화해서 나 왜 떨어졌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괄 합산 방식의 모집 요강, 그리고 합격 불합격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이러한 시스템은 결국은 약자가 누구다? 지원자가 약자인 거예요. 학부모님과 학생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떨어뜨리는 건 대학에서 떨어뜨리는 거고, 원서를 쓰는 건 내가 쓰는 거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님이 이런 모집 조항을 무조건 믿지 말고 데이터 분석을 정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프로파일, 내신 성적, 활동의 우수성, 실제 나의 선배들이 합격한 사례들 등등등을 비교 분석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원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 지원의 몫은 부모지, 떨어졌다고 해서 대학에 가서 원망하고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대학 입시가 약간 혼란스러운 거다. 70, 30이라고 하면 꼭 70, 30 이렇게 뽑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는 요즘에는 옛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투명한 입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 또 그 학생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또 교육부에서 또 심사를 통해 가지고 대학에서 올바르게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심사를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는 대학에서 평가를 하는 거지만 실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통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과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제 말씀은 원서 지원하는 학생, 부모님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시 요강을 믿지 마라. 그거로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자, 고려대학교도 사실은 이 학생이 만약에 수능 최저를 충족했다면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왜냐하면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4개 학력 합이 5인데 지금 보면 고려대학교 고교 추천 1으로 지원했었을 때 경쟁률이 5.31대1 경쟁률이었어요. 충원율이 0%지만 합격자 평균이 1.2 정도, 1.02 정도의 평균 성적이거든요. 하지만 경쟁률이 5.32대1 정도의 경쟁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충족되어진 인원을 빼고 나면 경쟁률이 2대1 이하로 경쟁률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반영이 되어야 내신 폭이 벌어진다. 이걸 아셔야 돼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은 내신의 폭이 좁아요. 아주 합격생들 사이에. 하지만 이 정도로 되어져 있던 합격생들의 성적에서 만약에 수능 최저가 들어간다. 그럼 충족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럼 내신 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신 성적이 좋지 않다. 내신 성적이 1점대 후반이거나 2점대 초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애가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럼 이 학생들이 의대를 가는 방법은 과거나 영재고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결합이 되어져야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학생은 인제대학교 교과 전형에 합격을 했고 인제대학교 교과에 보니까 교과 80%가 1.14 정도의 내신 성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1.17 정도 되었으니까 아마 대략적으로 인제대학교 교과 전형은 1점대 후반 정도, 1.2를 넘지 않는 내신 성적이라면 합격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인제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추원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내 성적이 만약에 1.2를 넘지 않는다면 인제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내신 성적 무조건 100%를 뽑는다고 해서 너가 1.02니까 1.05보다 무조건 뽑히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대학의 전형에서 보면 학생부 교과 80이면서 면접 20에 그 다음에 서류에 면접을 집어넣었죠. 이런 요소를 집어넣은 거는 실제 초능평가와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뽑는다는 의미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교과 100%라고 했었을 때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논란이. 학부모들이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나 면접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내가 왜 떨어졌지? 우리 옆에 있는 동수하는 애를 봤더니 걔는 내신 성적이 1.08이야. 우리 은광이는 봤더니 1.03이야. 근데 우리 은광이 떨어지고 동수 붙은 거야. 근데 교과 100%라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교과 100% 우리가 우수한데 그러면 불만이 생기겠죠. 대학에 전화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서류와 면접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애는 면접을 못 봤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나 어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커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를 대학에서 이용하고 있다. 대학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은 투명한 방식으로 나름대로 정해진 이런 모집 요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중요한 거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통보를 성적을 통보를 받는 게 아니므로 모집 요강만 그대로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전국적인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가 될 수 없으므로 내신 성적 당연히 좋아야 되겠고 이렇게 가려면 두 번째는 교과 성적 외에도 활동이나 수상경력이나 또는 의학과 관련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같이 쌓아야만 된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대학교하고 가천대학교는 가만히 비교하면 두 개가 되게 비슷하죠. 왜냐하면 아주대학교도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1단계에서 서류종합평가 100, 2단계에서 70, 30이고 가천대학교도 서류 100에다가 면접 50%에 1단계 50이니까 둘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요거는 4개 5, 그 다음에 이건 3개 각 1등급이 3이니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면 아주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평균이 2.07, 그 다음에 최저가 3.52 정도 되어지고 가천대 같은 경우는 70% 컷이 1.8 정도의 등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저 기준이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대학교가 훨씬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아주대학교 갔더니 3.52 등급이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내신 성적이 2.3이니까 나는 아주대 의대를 가야지. 그랬더니 막 하이포리비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2.25 아주대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입시 결과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3.52 이게 모든 고등학교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결국 내신 성적이 몇 등급이냐 그리고 그게 합격 가능하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학 결정, 학과 결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너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 너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프로파일,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진학하는 비율,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업적 우수성, 그리고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이 정도의 대학을 갈 때 어느 정도의 교과 성적과 활동의 유성을 갖춰야 되는지 이것을 이해하셔야만 이해할 수 있거든요. 3.52 등급에서 아주대학교를 붙었다면 이거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아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제 특목고나 과거나 뭐 자사고나 이런 학교들이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활동의 우수성이 되게 강조되는 거죠. 3.52 등급에 내가 특목고 다닌다 해서 3.52 등급에 아주대학교 에이스를 붙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특목고도 특목고 나름이고 특목고 안에서도 내가 얼마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특목고 다니는데 다른 애들 아주대 에이스 전형으로 붙었대. 거기를. 그럼 나도 그 정도 성적 되니까 쓰면 붙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원서 지원 시에는 다양한 이러한 학력 지표에 대한 부분이나 활동의 우수성을 객관화시켜서 평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다음. 설명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말이 좀 바빠지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제 시간을 좀 1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좀 끝내려고 하는데 자, 지난번에 우리가 그 연세대학교의 전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고려대학교 전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4개의 전형, 학생부, 학교 추천 1, 2, 일반 전형, 특기자 전형 4개의 전형에서 의대를 모집하고 있고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점은 크지 않아요. 그렇죠?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점은 첫 번째는 일반 전형에서 전년도에는 35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33명을 선발하니까 2명이 줄었다는 점이 좀 달라진 점이고 두 번째는 학교장 추천, 학교 추천 1에서 전년도에는 전형 방식이 학생부 교과 100% 3배수 2단계에서 면접을 100%를 줬는데 올해부터는 면접이 50%로 면접 반영 비율이 줄었다는 게 두 번째 특징. 이거 나머지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고려대를 원서를 쓴다면 원서 지원은 둘로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나눠진다? 내가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이다면 학교 추천 1, 2에 지원하시게 될 거고 내가 학교에서 추천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재수생이 된다면 그러면 뭐가 돼요?
여기 일반 전형이나 아니면 특기자 전형의 원서를 쓰겠죠.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의 차이점은 달라지는 건 별로 없어요. 전형 방식도 동일합니다. 사실 여기는 이제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좀 더 크고 이건 서류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 추천 1이 학교 추천 2에 비해서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좀 더 높다. 이게 가장 특징으로 볼 수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비슷해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사실은 면접 날짜라고 할 수 있어요. 면접 날짜가. 그래서 학교 추천 2는 면접이 수능 이후니까 11월 24일, 학교 추천 1은 수능 전인 10월 21일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높게 설정이 되어져 있죠. 그렇죠? 둘 다. 내 경영이 오다 보니까 높은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이 되어졌는데 수능 시험 보기 전에 막 원서 써가지고 합격할지 안 할지 막 계속 기다리고 합격하면 막 축하받고 기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막 한 일주일 정도 뭐 면접학원 다니고 대학교 가서 면접 시험 딱 보고 오면 막 가슴 벅차잖아요. 막 붙을 것 같잖아요. 그럼 또 막 발표 기다리고 그러다가 수능 시험 보게 되면 수능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학생부 학교 추천 1보다는 학교 추천 2를 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추천 1은 전년도에 모집 인원 16명일 때 지원 인원 58명, 경쟁률이 3.63대 1의 경쟁률이었고 그 다음에 학교 추천 2는 32명 모집 인원에 지원자가 381명 경쟁률이 11.91대 1이었어요. 결국은 경쟁률의 이런 가장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 면접 일자 때문이다. 대학의 전형을 구분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과 성적이 높은 학생, 이거는 교과 성적도 그렇지만 활동 내용이 우수한 학생 이렇게 구분이 질 수 있지만 이렇게 딱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내신 성적이 만약에 내가 1.15를 맞았어. 그럼 나는 교과를 써야 돼? 학종어를 써야 돼? 구분하기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두 개의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면접 날짜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면접 날짜.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런데 내신 성적 괜찮다. 라고 하면 학교 추천 1의 원서를 지원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경쟁률이 그만큼 적고 3.63대 1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미달될 것까지 생각하면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수능 성적이 불안정하다라고 한다면 경쟁률이 낮다 하더라도 고교 추천, 학교 추천 1의 원서 지원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 망치면 그냥 다 끝나니까. 고려대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끝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 일자를 수능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들은 주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쓴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 중에서 학교 추천을 받지 못한 학생들 아니면 재수생들 같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겠죠. 그래서 일반 전형은 전년도에 2019학년도 모집 인원이 35명이었는데 지원 인원이 486명, 경쟁률이 13.89대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죠. 더 올라가죠.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경쟁률이 13.83대 2에서 충원율이 약 80%,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이 1.33 정도 내신 성적이 됩니다. 1.33도 아까 얘기했죠. 1.33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것도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의 일반기고냐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냐 아니면 자사고냐 아니면 뭐 강남권의 학교냐 아니면 서울대 진학률이 높은 학교냐 뭐 특목고냐 자사고냐 영재고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돼야지 고려대학교 합격자 평균 성적이 1.33이니까 나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내신 성적만으로 결정해? 아니죠. 학교의 활동, 수상 경력, 그리고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대략적인 지표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이것이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요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특기자 전형은 전년도에 10명을 뽑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10명을 뽑아요. 면접일자는 수능 이전에 어차피 특기자 전형은 수능시험 대부분 보지 않는 학생들이니까 부담감이 없고요. 전년도에 10명 모집에 128명, 경쟁률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12.80대 1이고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의 평균은 2.18대 1이죠. 여기서 위에 나와 있는 일반 전형보다 특기자 전형의 내신 성적이 그만큼 낮은 이유들은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특목고나 아니면 자사고나 영재고처럼 특기자 전형에 적합한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 내신 성적보다
활동의 요소성이 좀 더 강조되어지는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는 4개의 전형이 있고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학교 추천 1과 2 중에 선택. 내가 수능 성적이 안정적이다 그러면 학교 추천 1 수능 전에 면접으로 승부 봅시다. 근데 만약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불안정하다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학교 추천 추가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특모고 과거나 영재고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하면 특기자 전형으로 수능 최저 없이 그냥 바로 10월 26일 날 면접을 보시면 될 거고 근데 나는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고 내신 성적은 1점대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된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겠죠. 이렇게 해서 고려대학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울산대학교 의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학생은 강남 일반고예요. 강남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내신 성적이 1.47입니다. 내신 성적이 1.47은 사실 의예과에 원서를 지원하기에는 성적이 좀 부족해요. 그쵸? 대부분 강남의 일반계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아까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1.17 이 정도의 성적이어야 하는데 이 학생은 1.47이니까 성적이 좀 안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강남의 일반계 고등학교지만 진학률을 보니까 2018년도에 서울대를 2명을 보냈어요. 수시 1명, 정시 1명이니까 강남의 일반계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진학률은 좀 떨어지는 학교. 지방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차이점을 봤더니 대학의 진학률이 68.9%예요. 그러니까 대학의 진학률이 70%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수 비중이 많다는 거예요. 재수 비중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학교의 학력이 높거나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소득 수준이 높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대학에 대한 눈높이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재수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 진학률이 좀 낮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어떤 학업적인 어떤 역량이나 기대치가 높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고 교내 화학 동아리 부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동아리 부장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랬어요. 동아리 부장을 하면 학교 반장 10번 하는 것보다 동아리 부장 한 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동아리 부장을 했고 우수 멘토링상 3년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내 과학 영재반에서 1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강남의 일반계 고등학교니까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활동의 요소성을 좀 더 강조받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과학 영재반 1년 했으니까 한 심화 과정이 좀 진행이 됐겠다. 과학 영재반 한다고 해서 대단히 뭘 하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논문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5회 정도 수상을 했고 그리고 각종 경시대회와 수상 화학, 생물, 수학, 물리 중에 경시대회 수상 경험이 많으니까 이 학생의 장점은 이거네요. 강남의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그 다음에 강남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맞는데 학교의 전체적인 진학률이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파일은 높지 않은 데 비해서 학교 활동을 한 걸 보니까 동아리 부장을 했고 그 다음에 과학의 영재반을 했고 그 다음에 소논문과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으므로 내신 성적은 다소 부족하지만 활동의 우수성 그 다음에 심화학습 과정 그 다음에 리더십과 봉사 이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생이요. 자, 이 학생이 원서를 써서 어떻게 되냐 했더니 울산대학교는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불합격했어요. 지금 한림대학교도 1차 합격을 하고 불합격했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도 1차 합격을 했으나 불합격했고 중앙교도 불합격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울산대학교 최저 기준이 4개 영역 등급 학업이 5였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실제 불합격을 했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전년도 울산대는 바뀌는 게 울산대는 전년도에는 학생부 종합이라는 이름으로 10명을 모집하다가 올해는 학생부 종합 면접형으로 이름을 바꾸고 10명에서 14명, 4명이 늘었고요. 전년도에는 면접 100%였는데 면접이 50%로 면접 비중이 줄었어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면접 100%를 둔다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너무 많죠, 비율이. 그렇죠? 예전에는 막 면접 100% 이런 게 있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면접이 50%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대학의 면접 비율을 한 30% 두기 때문에 면접 비율이 일반적인 대학의 반영 비율보다 10%만 넘는다 하더라도 이 대학이 면접의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을 대부분 이렇게 50% 두고 있습니다.
100%에서 50%를 바뀌었다 해서 특별한 건 없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고, 한림대학교는 좀 낮죠. 3개 영역 등급 4니까 보통 4개 영역 합 5등급보다는 최저학력 기준은 좀 낮아요. 최저학력 기준은 좀 낮음에도 불구하고 1차는 붙었지만 불합격을 했죠. 지금 보면은 한림대 같은 경우 전년도의 결과를 보니까 전년도 최초 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1.13 정도,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상위 70%의 성적이 1.18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1.47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울산대와 한림대의 차이를 약간 두면 결국 한림대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다시 말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좀 더 높게 가는, 대신 어떻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낮다는 거예요. 울산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좀 높지만 실제 학교학생들의 어떻게? 교과 성적은 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으면 학생들의 학생부 교과 등급이 낮아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으면 내신 성적이 높아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저학력 기준이 낮다고 해서 낮으니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최저학력 기준을 봤더니 뭐 3개 영역 합이 6이야. 그럼 최저학력 기준이 다른 데는 막 3개 영역 합이 3 또는 4개 영역 합이 5 이런데 3개 영역 합이 6이야. 그럼 내신 성적 수능 최저 엄청 낮잖아요. 그럼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으면 합격생들의 학생부 평균 컷이 높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으면 내신 성적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돼? 교과 성적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신 성적이 막 1.1 얼마, 1.0 얼마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지 합격할 수 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의 원서를 지고 그걸 충족한다면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대학교는 붙었고 한림대학교는 불합격했는데 한림대학교가 울산대보다 4개 영역, 3개 영역 4니까 최저학력 기준이 좀 낮다고 봐야 되고요. 좀 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 합격 비율이나 등등등을 봤었을 때 내신 성적이 1.18 정도 되었으니까 학생의 성적은 1.47이기 때문에 울산대에 좀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몇 개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학교들은 사실 되게 어려운 학교들이죠. 왜냐하면 이 학교에 원서 지원한 학생들이 대부분 지방 또는 서울권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대부분은 자사고나 특목고나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 이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경쟁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의 우수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경희대 같은 경우를 전년도 보면 2019년에 모집 인원이 55명이었는데 지원 인원이 무려 1002명. 경쟁률이 18.22대 1이에요. 18.22대 1. 경쟁률이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충원 합격자가 2019년도에 49명이니까 약 89.1% 정도가 충원 합격이 됐는데 수능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원이 한 90%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 붙은 애들이 다른 대학에 붙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경희대를 붙고 다른 데를 붙는 건 어딜까? 라고 생각하면 경희대, 한양대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위쪽 대학인 거죠. 대부분 뭐 고려대 아니면 연세대, 뭐 카톨릭대 이쪽 대학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붙은 애들이 다른 데 빠져나가니까 경희대 원서 써야지 이게 아니라 경희대에 원서를 쓰는 아이들의 활동이나 학업적 우수성 정도가 상위 대학, 다시 말하면 연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고려대 이런 학교에 붙을 수 있을 정도의 학업 우수성을 갖추는 애들이 실제 붙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의 분포를 봤더니 정확하게 밝히진 않지만 대부분 1.1에서 1.7 등급 정도에 있는 학생들이 약 한 90% 정도 있고 같고 마지막에 합격자는 한 4.2 정도의 내신 성적으로 붙었어요. 이 점은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이거를 고지고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학교로 그냥 다 접목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충청도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성적 4.2, 나는 3.5. 그럼 경희대 붙을 수 있어. 나는 수능 최저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꼭 그렇게 본인이 먼저 원서 지원하시게 될 때는 아까 또는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 학교의 프로파일, 특성, 그 다음에 진학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 수상 기억력, 활동의 요수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중앙대학교 탐구형으로 원제를 썼는데 불합격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거는 전년도에는 1단계 소위평가 100에 2단계에서 1단계 70에 면접 30%였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그냥 면접 없이 소위평가 100%고 조기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교사 추천서를 필요로 해요. 자, 중앙대학교 보면 2019학년대 탐구형과 다빈치 전형이 있어요. 탐구형은 8명 모집에 120명 지원해서 경쟁률이 14대 1이고 다빈치 전형 같은 경우는 8명 모집에 165명 경쟁률이 20.63대 1이니까 탐구형 인재 전형이 다빈치보다는 경쟁률이 좀 낮고 일반적으로 다빈치는 학업 우수성을 많이 평가한다고 보면 탐구형 인재 전형은 학업 우수성뿐만 아니라 뭘 본다? 활동의 우수성을 본다. 그러니까 약간 요거는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 쪽에 적합한 거고 일반고 쪽에 다빈치가 더 적합하다고 하는데 이런 구분 되게 애매해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봤더니 나는 내신 성적이 1점 이하 그럼 교과가 전형이 좋은 거야? 아니면 학생부 종합으로 원서를 써야 되는 거야? 구분이 되게 어렵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실제 원서 지원을 해서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그 구분이 불명확하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신 성적만 보지 말고 학생이 의대와 관련해 되어진 적합성, 수상 경력, 심화 학습 과정이나 활동 내역들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객관적으로 봐서 이 학생이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가 되어지는 건지 학업의 우수성이 강조가 되어지는지를 판단하시면 어떤 전형에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고 2018년도에 다빈치 전형의 평균 내신 성적이 1.89 정도 되었습니다. 1.89 다빈치 전형의 평균 등급이 그리고 2017년도에는 2.61 정도의 평균 등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18년도는 탐구형 인재로 선발이 안 되던 시기예요. 다시 말하면 다빈치라는 전형에 일반고, 자사고, 영재고, 특목고 모든 학생들이 다 원서 지원을 한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균 점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1.89 정도로 성적이 나온 거고 2019년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됐다? 전형이 구분된 거죠. 다빈치 전형에서 8명 뽑고 탐구형에서 8명 뽑다 보니까 당연히 다빈치 전형의 합격생의 내신 성적은 적어도 1.5 이내 1.5보다 한 1.3 이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은 뭐 2점대 학생도 있고 3점대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2018년도에 1.8, 2019년도에 2.6이라고 하는 거는 탐구형과 다빈치 전형이 구분되어지기 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학생은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한림대학교에 불합격했고 경희대, 중앙대에는 당연히 불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표에서 어디로 원서를 써야 될지 또 내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판단이 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처럼 학생이 만약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었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일 때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원서를 쓰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학생은 어디에 썼냐면 중앙대학교 탐구형, 경희대학교 네오네상스 원서 썼고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 면접형,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 이렇게 원서를 썼어요. 그렇죠? 원서 지원을. 그러면 원서 지원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수능 최저가 반영되어지는 학교로만 다 몰아쓰진 않아요. 왜?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는 학교로 원서를 쓰고 수능 최저가 충족이 되어지면 가장 좋은데 항상 불안감이 있잖아요. 의대 원서에서는 수능 최저가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대 원서는 항상 둘로 나눠진다. 뭐와 뭐로 나눠진다? 수능 최저를 넣는 것과 수능 최저가 없는 쪽으로 둘로 나눠지게 돼요. 원서 지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 수능 최저가 있는 2개 학교, 수능 최저가 없는 2개 학교를 원서를 썼죠. 이만큼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는 합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 울산대학교에 합격을 했고 울산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한림대보다 수능 최저가 약간 더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최저 기준이 낮으니까 당연히 뭐가 높다? 합격생들의 학생부 교과 평균 등급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림대는 안 됐고 울산대는 합격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 추측. 왜냐하면 대학에서 실제 그 학생이 왜 붙고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대충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합격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고 저희 하이퍼 리뷰의 좀 다른 점, 뭐 장점 이런 점을 얘기하면 입시를 이해하려면 전 과정을 다 알아야 돼요. 전 과정. 전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하이퍼 리뷰에서 첫 번째 의대 컨설팅을 합니다. 의대 컨설팅 하면 학생들의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서 원서 지원의 계획을 짜서 원서 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자기소개서 첨삭을 합니다. 자소서는 이제 쓰죠. 그렇죠? 자소서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학생이 자소서 쓰고 첨삭 선생님이 바로 첨삭하는 이런 첨삭하면 절대로 안 되세요. 왜냐하면 의학 계열의 글이 자소 첨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문과 선생님이니까 의대 자연계 학생의 글이 문과 글로 바뀌거나 남 학생의 글이 여학생의 글로 바뀌거든요. 여자의 글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포인트는 뭐냐면 자소서를 학생이 쓴 글의 자소서를 첨삭 선생님이 첨삭을 하면 문제는 글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첨삭은 대부분 써놓은 글을 가지고서 완성을 하다 보니까 글 구조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첨삭하시면 안 되고 하이프립에서 자소 첨삭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먼저 학생의 자소서 초안, 그 다음에 활동, 학업적 우수성 등등 입시 컨설팅을 통해서 먼저 자기소개서 1, 2, 3번, 3, 4번 문항에 대해서 구조를 먼저 설계해요. 자소서는 이게 거의 95, 100이라고 생각해요. 자소서는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하다?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소서에 대한 구조 설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첨삭 선생님한테 넘겨서 첨삭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글을 논리적으로 완성하고 글자 수에 맞춰서 문장을 완성하는 거죠. 이렇게 첨삭이 되어야지 거의 모든 첨삭은 어떻게? 학생이 글을 쓰면 첨삭 선생님이 첨삭을 해. 그러면 어떤 글이 나오냐? 대학에 제출을 할 수 있으나 합격을 못하는 자소서. 그쵸? 문장은 논리적이고 유연하나 내용이 없는 자소서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우리가 자소서를 쓰는 거는 소설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자소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학생이 경험하고 활동했었던 내용들, 그걸 통해서 본인이 노력했었던 과정들을 진솔하게 쓰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이 문장력이 좋아서 뭐합니까? 대학에서 문장력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자소서에는 뭐가 담겨야 돼? 입시가 담겨야 돼요. 입시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을 효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첨삭하시는 분이 글을 쓰시는 분들은 입시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첨삭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해? 대학과 학과가 결정됐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결정하고 다 써오면 내가 그거를 좀 마무리해 줄게 정도의 첨삭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학생이 쓴 글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 첨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먼저 설계 구조를 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첨삭을 진행하는 분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학생의 장단점이 잘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서 지원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학생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제 두 번째 여기까지 보여줬죠, 그쵸? 원서 지원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죄송합니다. 여기 3번입니다. 3번, 2번 아니고 여기 3번. 세 번째는 연세대학교 면접형에 합격한 학생에 대한 사례를 보여줄게요. 연세대학교 면접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분류가 되어지긴 하지만 연세대학교 내에서는 어쨌든 간에 어떤 거다? 내신 성적이 많이 반영하는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학생은 전남의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전남 일반계 고니까 당연히 의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되죠. 내신 성적이 봤더니 1.02 정도의 내신 성적이에요. 아주 우수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봤더니 이 전남의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이 1.0인데 이 학교의 진학률은 2018년도에 서울대 수시 1명 보냈고 대학교의 진학률은 88.2%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일반계 갔죠. 한 명 정도 보낸 것도 뭐 잘 보낸 거고 아까 봤던 것처럼 그냥 2015년부터 18년도까지 한 명도 못 보낸 학교들이 있으니까 진학률은 지금 보니까 88.2%니까 대부분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특목 고등학교 졸업하면 4년제 대학이든 전문제 대학이든 대부분 다 재수 없이 취업하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냥 전남 일반계 고등학교 정도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이 학생이 대학을 가는데 꼭 필요한 거는 뭐예요? 이제 활동의 우수성이죠. 그렇죠? 내신 성적만으로 안 되니까 수상 경력, 심화 학습 과정,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진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쓴다? 그럼 아주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왜?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활동의 우수성이나 학교 프로파일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수능 체제를 맞춰서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정교 학생회 회장, 정교 학생회 부회장 1년을 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십 되게 중요하죠.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활동의 우수성이에요. 활동의 사회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과학, 윤리, 동아리, 그 다음에 수학, 자율 동아리 창단 및 활동을 했으니까 동아리 활동도 성실히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교내 경시대회에서 다수 수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좋으면 뭐 수상 경력도 대부분 다 본인이 많은 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활동의 우수성은 다소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학교가 특목고나 자사고나 명제고가 아니기 때문에 활동의 우수성이 약점이고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 쓰기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학생은 원서는 어디 썼냐면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직윤으로 치의학대학원에 원서를 써서 최종 합격했고 연세대학교 면접형 원서 써서 합격했고요.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출장 원서를 썼는데 불합격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합격했고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 학생부 교과 의예 전형에 최종 합격했고 충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최종 합격했습니다. 실제 다 붙을 수 있는 성적이에요. 충북대학교 학생부 교과는 봤더니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100% 하고 2단계에서 면접 20%를 반영을 해요. 그리고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을 보니까 내신 성적 평균이 1.09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 그러니까 학생이 1.02 정도 되어지면 실제 내신 성적도 가능성이 높고 합격 범위 내에 들었죠. 그리고 학생이 지금 나와 있는 것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4 정도 3개 영역 등급 합 4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여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조건?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이면서 교과 성적 우수하고 활동의 우수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거기다 가장 좋은 장점 수능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붙은 거고 인제대학교 학생부 교과는 이만큼 인제대학교는 지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신 성적이 좋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수능 체제가 혹시라도 안 나올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인제대학교 학생부 교과 의예 전형의 원서 지원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원서 지원을 해서 보니까 교과 성적 평균이 1.10 그쵸? 교과 80%가 1.14니까 학생이 1.02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합격권에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둘 다 보시는 것처럼 인제대학교와 충북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교과 100%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학생부 교과 80에 서류 20, 면접 20 학생부 교과 100에다가 면접 20% 이렇게 두고 있어요. 이렇게 두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실제 면접의 반영 비율이 크다. 면접 반영되어진다. 당연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이해는 학생부 교과 100%라고 했었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은광이는 옆에 있는 동수는 우리 애가 성적이 더 좋은데 쟤는 붙고 우린 떨어졌어. 교과 100%인데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대학에 전화한다니까요 바로. 그런데 이렇게 면접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생각이 되면 너 왜 떨어졌지? 그럼 이제 얘기하잖아. 아, 나 면접을 잘못 본 것 같아. 아, 그럼 우리 애는 면접을 좀 잘못 봐서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에 전화 안 하겠죠. 문제 제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형 자체를 다양한 요소들을 집어넣고 일괄 합산 방식으로 진행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입시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는 부분들을 막는 것도 있겠죠. 사실은.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합격자의 성적을 봤더니 합격자 평균 성적이 1.19, 최고가 1.0, 최저가 1.39니까 학생의 내신 성적은 이 범위 내에 들어가요. 그렇죠? 내용이. 그리고 이제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원서 지원을 같이 지원한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이제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쓴 학생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당연히 이러한 수능 체제가 없는 학교들에 몰릴 수밖에 없겠죠. 가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지금 보면은 전년도하고 좀 달라진 점은 전년도에는 세계 영역 각 1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로 전년도에 비해서 최저 학력 기준이 다소 낮아졌죠. 그렇죠? 낮아졌고 2019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40명일 때 지원 인원이 413명, 경쟁률이 10.33대 1, 예비 순위는 40명 중에서 15명 정도 예비 순위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학생은 1.02 정도의 성적으로도 1차 합격을 했으나 최저 합격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신 성적만으로 뽑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학교자 추천 전형은 서류평가 100% 전형인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같은 데를 보면 어때요? 학생부 교과 80, 학생부 교과 100 두니까 여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위에 있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활동의 우수성이 돋보이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내신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학교적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불리하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카톨릭 대학교 학교적 추천 전형에 만약에 붙고자 한다면 내신 성적을 더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활동의 우수성을 좀 더 강조했어야 돼요. 활동의 우수성이나 수상 경력이 좀 더 강점이 있었어야만 합격했었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여기는 떨어졌지만 연세대학교 면접형은 붙었어요. 연세대학교 면접형은 카톨릭 대학교에 비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첫 번째는 올해 같은 경우에 교과서 10에 서류 60%니까 전년에는 학교생활 기록부 100%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결국은 내신의 반영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래 대학의 80이나 100%보다는 교과 반영 비율이 낮지만 카톨릭 대학교보다는 교과 반영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합격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1.02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도 연세대, 카톨릭대, 순천향대, 인제대, 충북대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 어차피 내신 성적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성적,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학력 지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의대에 가려고 하는 학생이 나는 내신만 올인한다? 절대로 의대는 못 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게 어떤 고등학교이든 간에 의대를 가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 갖춰야 되는 게 학교에서 진행이 되는 여러 가지 활동, 수상 경력, 리더십, 봉사와 같은 활동들이 같이 진행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보여줬던 이 학생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졌는데 어디 원서를 썼냐? 서울대학교 직유는 원서를 썼죠. 서울대 직유는 의대를 쓰지 않고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원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 대학교 학생부 학교 추천 전형 원서 썼고 인제대 의회 원서 썼고 순천향대학교 일반 학생 전형으로 원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원서를 썼고 또 하나 원서를 쓴 게 연세대학교 면접형의 원서를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거는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원서 지원해서 다니고 있고 학생이 이 중에서 떨어진 거는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 여기 불합격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뭐였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다. 그리고 인제의회나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조금 전에 학생에게서 보여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1.02였지만 그 학생이 만약에 카톨릭 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으로 붙고자 한다면 결국 활동의 우수성, 심화 학습 과정, 수상 경력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의대를 가려고 할 때 지원하려고 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뭘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얘기했죠. 학교의 프로파일을 이해하셔야 돼요. 학교 프로파일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뭐 우리 학교 내신 성적이 내가 뭐 1.5인데 봤더니 뭐 아주대학교 A씨 전형이 뭐 3.5이니까 나는 붙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서울대 합격생의 수,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업적 우수성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몇 점이었을 때 학생들이 어디 학교를 붙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의 프로파일과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꼭 고려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사람의 합격 사례가 나의 실패의 이유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봤더니 내신 성적이 2.2인 형이 뭐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에 붙었다네? 나는 봤더니 그 형하고 내신 성적 비슷하니까 나도 붙겠지? 이런 생각.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합격 사례가 나의 실패가 되는 이유가 되게 많고, 또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 학교는 내신 성적이 1.0이어도 뭐 경희대 이상은 절대로 못 간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학교의 선배들의 합격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보로 받아들이되 그거를 전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전부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그거고, 그리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틈새가 될 수 있는 구간들을 찾아서 원서를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 건 먼저 학교 프로파일과 교과 성적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 이거 정말 중요하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거 중요하고, 세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활동의 우수성이에요. 활동의 우수성. 이 학생이 얼마나 활동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느냐. 활동의 우수성이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논문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상 경력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뭐 봉사활동에 관련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3개 영역 합 1등급인 학교, 그 다음에 4개 영역 합 5등급인 학교, 2개 학교가 사실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안에서 과탐을 하나를 반영하느냐 2개를 반영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2개 학교가 약간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 3개 영역 합 4등급인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어요. 최저 기준이 낮은 학교. 그래서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어디에 원서를 많이 쓰냐면 이렇게 원서를 써요.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3개 영역 합이 4인 학교와 4개 영역 합이 5인 학교를 원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하나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려대학교 만약에 추천 전형에 되면 학교 추천 전형에다 하나 쓰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하나는 뭐를 써?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미충족하는 학교를 하나를 쓰는 거예요. 또. 그래서 원서를 다각도로 쓰겠죠. 대부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서울대, 연세대 등등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 원서를 써서 기회를 엿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충족이 됐었을 때, 시험을 잘 봤었을 때 고려대 학교 추천, 시험을 조금 못 봤었을 때 충족시킬 수 있는 학교, 이렇게 다각도로 쓰기 때문에 의대 원서 지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분선이 여기가 구분이 되어지는데 어떤 구분이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 학교가 실제 합격생들의 학생부 등급 컷이 낮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붙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의 평균 등급이 1.4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3개 영역 등급 5이거나 4개 영역 등급 6이거나 최저 학력 기준이 낮은 아래에 있는 학교의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의 평균은 1.25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만큼 내가 만약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강점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내신 성적의 강점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 반드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 쪽으로 가야만 붙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내가 내신 성적이 아주 강점이 있는데 근데 수능 최저는 조금 불안하다, 그럼 이런 학교에 원서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안 되는 경우 있잖아. 수능 최저도 불안하고 내신도 안 좋아. 그럼 의대 못 가. 그죠? 의대 못 가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정시에 올인하세요. 그리고 눈은 얘기지만 의대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결국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4경역 하고 5를 정도 충족하면 전년도 합격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약 389점. 의대 가는 정도가 전년도의 점수가 약 400점, 10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면 실제 수시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정시에서도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에서 기회가 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6월 평가원 전에 고3 학생들이 본다면 보지 말고 공부하시고, 만약에 지금 보는 시점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 7월, 8월 달 원서 쓰려고 할 때 그때 보시는 거라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대를 지원하고자 수시에서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뭐 해야 돼?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학생들은 오로지 수능에 더욱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뭐 제가 생각해도 열심히 이거 준비하고 또 지난번에
1부와 2부에서 강의했었던 내용들 좀 다르게 3부에서 좀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좀 가능한 이쁘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3부까지 이제 찍었죠. 그 다음에 4부, 5부, 6부, 7부, 8부, 9부, 10부까지 찍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1부부터 10부까지 만약에 강의를 다 찍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다 보신다. 그럼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대학 입시 또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앞으로 입시를 준비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